서울의 늦은 가을.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손에 든 계약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룸메이트 계약이야. 감정은 끼어들 틈이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민재는 27세. 신중하고 이성적인 회계사였다. 그는 늘 계획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새 룸메이트 서준이 그의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23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래픽 디자이너로 밝은 미소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민재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낡은 투룸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민재는 혹시 모를 감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준에게 사랑 금지 계약서를 제안했다. 우린 그냥 룸메이트야. 그 이상은 안 돼.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서준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다. 너 진짜 이거 진지하게 쓴 거야? 서준이 웃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눈빛을 외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은 지켜야지. 그래야 편해? 첫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이 거실에서 기타를 튕기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이 녀석. 왜 이렇게 자유로워? 민재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서준의 노래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 노래는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민재가 잊고 싶었던, 사랑에 상처받았던 시절을. 민재는 과거 연애에서 크게 데인 적이 있었다. 3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태연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민재는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다. 사랑은 위험해. 사람을 망가뜨려. 그는 그때부터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왔다. 서준과의 계약도 그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민재의 방어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둘째 날. 서준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민재를 놀렸다. 야. 민재. 너 커피 안 마셔. 이거 내가 직접 로스팅한 거야. 서준의 손길은 능숙했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민재는 무뚝뚝하게 난 차 마셔라고 대답했지만 서준이 건넨 커피 잔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냥 커피야.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준의 존재는 민재의 일상에 점점 더 스며들었다. 서준은 늘 밝고 때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낙관적이었다. 민재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서준은 어김없이 거실에서 영화나 음악을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 오늘 좀 힘들었지? 이거 봐. 내가 찾은 코미디 영화야. 같이 보면 기분 풀릴 거야. 서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민재를 위로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서준의 그런 모습에 점점 끌렸다. 하지만 그는 계약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그냥 호감이야.
사랑이 아니야.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러나 서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준이 아침에 민재를 위해 남겨놓은 샌드위치. 민재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기억하고 틀어주는 모습. 심지어 민재가 추운 날 집에 들어왔을 때 덮어준 담요까지. 모든 게 민재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민재는 서준이 늦은 밤까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서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색채는 자유롭고 강렬했다. 민재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이건 나한테 전부야. 내 감정을 담는 유일한 방법. 서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민재는 그 순간 서준의 내면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악몽을 꾸었다. 태연이 떠나던 순간, 민재가 애원하며 붙잡았지만 차갑게 돌아선 그의 모습. 꿈에서 깨어난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서준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잠들어 있었지만 민재는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 돼. 이건 위험해. 그는 다시 계약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10일째 되는 날, 사건이 터졌다. 서준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민재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났다. 너 너무 자유분방한 거 아니야. 룸메이트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켜야지. 민재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무슨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불능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준에게 끌리고 있었다. 계약서를 쓰고 규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사랑은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준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말투. 그의 그림. 그의 모든 것이 민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민재는 자신이 서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14일째 아침, 민재는 부엌에서 서준이 만든 아침 식사를 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손으로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민재, 오늘 힘내. 서준. 민재는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서준의 이런 작은 배려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민재는 출근길에 서준의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준으로 가득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서준을 좋아하고 있었다. 계약서를 쓰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서준의 존재는 민재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민재는 집중하지 못했다.
동료들이 묻는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숫자와 서류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서준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준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캔버스 위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 그림을 보며 숨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민재가 좋아하는 한강의 야경이 담겨 있었다. 너 이거 언제 그린 거야? 민재가 물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제 내가 한강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려봤어. 민재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민재의 말을 기억하고 그의 취향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 세심함에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준. 너 왜 이렇게 잘해줘?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냥. 네가 좋아서. 그 말은 민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계약서를 꺼내 읽었다. 사랑은 금지야. 우린 룸메이트일 뿐이야. 하지만 그 문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서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서준의 방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로 서준이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민재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다음 날, 민재는 서준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서준. 우리. 이 계약서.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서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민재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너한테 끌리고 있어. 이 계약서. 이제 의미 없어. 그의 말은 솔직했고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다.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민재. 나도 그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온기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태연이 떠났던 순간 그의 차가운 말이 민재의 마음을 다시 찔렀다. 서준. 나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재. 나도 상처받은 적이 있어. 하지만 너라면 다시 시도해볼 용기가 생겨. 서준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사회의 시선과 과거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서준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섰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며칠 뒤 서준은 민재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 넌 사랑이 뭔 것 같아? 서준이 물었다. 민재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는 거.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이 용기 내볼까?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고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사랑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앞에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재와 서준의 관계는 한강에서의 그 밤 이후로 미묘하게 변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을 때마다 따뜻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와 사회의 시선이 그를 옥죄었다. 서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늘 자유로운 척했지만 내면에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며칠 뒤 서준은 민재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작업실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다. 벽에는 서준의 그림들이 가득했고 그곳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민재는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림 속에는 두 남자가 손을 잡고 한강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거 우리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같이 걷던 날 영감이 떠올랐어. 민재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준은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 그림은 민재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서준, 너 진짜 대단하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민재, 우리 그냥 솔직하게 살아보자. 세상이 뭐라 하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지만 서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웠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농담처럼 물었다. 민재,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연애하냐? 민재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한편 서준도 자신의 친구들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서준의 자유로운 성격을 좋아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준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민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날 밤 민재와 서준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 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여?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포크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신경 쓰여. 근데 민재,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해.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민재의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민재와 서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 이 친구는 누구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순간 긴장했지만 서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서준. 민재 룸메이트예요.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민재는 서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서준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밤마다 서준의 그림을 보며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공개적으로 연애한다면? 우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서준은 그런 민재의 고민을 눈치챘다. 어느 날, 그는 민재를 한강으로 다시 데려갔다. 민재, 여기서 우리 처음으로 손잡았던 날 기억나?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난 진짜 행복했어.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 그냥 우리답게 살아가자.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 민재는 서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서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응,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내면의 갈등. 민재와 서준은 이제 막사랑을 시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재와 서준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민재는 서준의 곁에서 행복을 느꼈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이 그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다. 서준은 민재의 불안을 눈치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고민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를 자신의 친구 모임에 초대했다. 민재, 내 친구들한테 너 소개하고 싶어. 서준의 말은 가벼웠지만 민재는 긴장했다. 그는 서준의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다. 하지만 서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민재는 용기를 내어 따라갔다. 모임은 홍대의 작은 바에서 열렸다.
서준의 친구들은 밝고 활기찬 사람들이었지만 민재는 그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한 친구가 농담처럼 물었다. 서준, 너 민재랑 진짜 그냥 룸메이트야.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룸메이트. 근데 민재 진짜 좋은 녀석이야. 그의 말은 가벼웠지만 민재는 그냥 룸메이트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침묵했다. 서준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민재.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했어. 민재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뗐다. 서준. 너 우리 관계를 친구들한테 숨기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아니. 민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민재는 서준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의 그림을 보고 그의 따뜻한 말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뒤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가 그를 불러 최근 그의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재. 무슨 고민이 있는 거지? 요즘 좀 산만해 보여. 상사의 말은 날카로웠고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준과의 관계가 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 돌아와 서준과 마주 앉았다. 서준. 우리 정말 이 관계 계속할 수 있을까? 민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근데 왜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해? 왜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해?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민재. 나도 두려워. 근데 너 없으면 나 더 두려워. 서준의 말은 민재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숨기면서 살 수는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사랑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뒤 민재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 서준과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 민재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준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민재.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남자를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재는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다. 엄마, 아빠, 저 서준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민재의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부모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민재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민재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한 발짝 내디딘 것에 안도했다. 그는 서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준. 고마워. 너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어. 서준은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서준은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민재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서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재는 회사에서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민재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민재. 너 그거 진짜야? 너 남자랑 사귄다고. 민재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응. 맞아. 나 서준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료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 사건 이후 민재는 회사에서 미묘한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대화에서 배제되고 상사의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서준은 그의 곁에서 늘 그를 다독였다. 민재. 세상이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충분해.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서준도 자신의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하기로 했지만, 그의 작품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갤러리에서 거절당했다. 서준은 좌절했지만, 민재는 그를 격려했다. 서준. 내 그림은 진심이 담겨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민재의 말에 서준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민재를 한강변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재. 이건 우리 이야기야. 앞으로도 함께 그려가자. 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민재에게 서준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민재. 우린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우리 가문의 부끄러운 일이야.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고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서준은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서준의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알았다. 서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난 너 없으면 안 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랑 같이 이겨낼게.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도 그래. 며칠 뒤 서준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민재는 그곳에서 서준의 곁을 지켰다. 전시회에서 한 관객이 서준에게 물었다. 이 그림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서준은 민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제일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회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준은 자신의 그림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다. 민재와 서준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험난했다. 민재는 회사에서 점점 더 노골적인 차별을 겪었다. 그의 업무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상사는 그를 따로 불러 민재. 네가 사생활로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라고 경고했다. 민재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지만 서준은 그의 곁에서 늘 그를 다독였다. 민재.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세상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 서준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재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다. 한편 서준은 자신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한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서준은 기뻤지만 동시에 민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그는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 나 이 기회 잡아도 괜찮을까? 민재는 서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잃을까 두려웠다. 서준. 너 꿈을 쫓아야 해. 근데 나 없이도 괜찮을까?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너랑 같이야.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재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태연을 다시 만났다. 태연은 민재의 첫사랑이었고 그를 떠나며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다. 태연은 민재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했다. 민재,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 준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 민재는 태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태연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자신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깨달았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서준에게 태연과의 만남을 털어놓았다. 서준, 나 태연 만났어. 근데 이상하게 그를 보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 너 때문이야. 민재의 말에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나 진짜 자랑스러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당당히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준은 자신의 그림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다. 민재의 부모님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 우린 널 사랑해.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노력해볼게.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안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서준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재의 곁에서 그의 가족과 대화하며 그들의 관계를 설명했다. 저도 민재를 정말 사랑해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민재의 부모님은 그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쉽지 않지만 서로를 믿고 용기를 낸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민재와 서준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회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냈고 서준은 해외 전시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꿈을 쫓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나갔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서준을 한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민재는 서준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다. 서준,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 고마워.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를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룸메이트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민재의 부모님은 아직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점점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서준의 친구들도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서준의 해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는 민재를 위해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재. 이건 우리 미래야. 서준의 말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서준. 우리 같이 더 많은 추억 쌓자.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점점 더 빛났다. 민재는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서준은 자신의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날, 민재와 서준은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준. 넌 사랑이 뭔 것 같아? 민재가 물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는 거야. 그리고 너랑 같이 있는 모든 순간이 사랑이야.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평생 용기 내보자.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들은 사랑 금지 계약서를 썼지만 14일 만에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그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영원히 이어줄 것이었다.